2학기 2차 심화 문항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세트 문항이네요.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우선 A, B, C, D 나라 먼저 채워볼까요? A는 인도 서쪽에 위치한 A는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이고 다음 B는 부탄 다음 C가 미얀마 미얀마고요. 미얀마. D는 여기는 베트남이고요. 베트남. E는 스리랑카입니다. E는 스리랑카.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를게요. 우선 삼각주가 메콩강과 겐지스강 하구에 발달했대요. 요게 메콩강이에요. 동남아시아를 흐르는 요 강이 메콩강이고 여기 삼각주가 보이네요. 메콩강. 그 다음에 겐지스강. 여기 겐지스강이고 여기도 삼각주가 보이네요. 겐지스강. 이 유역에서는 대부분 밀농사가 아니라 벼농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했었죠. 틀렸고 다음 니은 해수면이 상승하면 농경지 침수 피해가 나타나겠네요. 이거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디귿이 어디냐? 카슈미르 지역. 카슈미르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을 이루는 이 지역이 카슈미르 지역입니다. 이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파키스탄의 이슬람교와 인도의 힌두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리을은 로힝야족이네요. 로힝야족 난민은 미얀마에 있는 사람이고 요 사람들은 여기 미얀마 이쪽에 라카인주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탄에서 온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있는 나라 여기 미얀마랑 붙어 있네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민이고 이 사람들은 불교 신자가 아니라 이슬람교 신자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2번 문항 가겠습니다. 2번 문항 19세기 영국인에 의해 대규모 상업용 차 농장이 조성되었으며 마시는 차 현재도 차 플랜테이션은 국가의 주요 산업이다. 실론은 차의 브랜드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론티라고 하죠. 차 플랜테이션 노동자로 이주해온 힌두교 신자와 원주민인 불교 신자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힌두교 신자는 타밀족이었고 그다음 불교 신자는 싱할리즈족이었습니다. 싱할리즈족. 그래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5번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위치 한번 볼까요? 스리랑카 여기네요, 그죠? 스리랑카.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 텍소노미를 발표했대요. 논의 과정에서 가와 나를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해야 되는가라는 견해가 좀 있었고요. 결국 두 에너지를 엄격한 기준을 전제로 해서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켰대요. 이는 아직 석탄과 달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와 나를 그린 텍소노미로 분류했다고 하네요. 우선 가는 러시아에서의 소비량이 많네요. 러시아에서 소비량이 가장 많은 자원은 뭐였죠? 천연가스였죠? 그렇죠. 천연가스였고 그 다음 원천연가스 했고 원자력 석유 중에 프랑스에서 소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는 원자력이겠네요. 원자력. 나머지 다는 석유가 됩니다. 1번 천연가스의 세계 최대 수출국은 러시아죠. 러시아이고 선생님이 최근 거 보니까 미국이 추월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또는 미국이라서 요거는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확실한 오답이기 때문에 요거는 중국을 쓴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 요거는
올해 선생님 교재 나와 있는 걸로는 러시아고 내년 수능 특강에는 미국이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천연가스 나와 있습니다. 2번 나는 어딨나? 원자력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다는 산업혁명 초기의 주요 에너지로 사용되었다. 석유는 산업혁명 초기 주요 에너지가 아니라 석탄이 주요 에너지였고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습니다. 천연가스는. 그 다음 원자력은 석유보다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가장 높은 게 석유였죠. 정답은 2번. 풀 수 있겠죠. 국가별로 주요 에너지 소비 구조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두 지역의 인구 구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아프리카 아니면 유럽이래요. 여기는 1970년도 피라미드 구조, 2020년은 더 넓은 피라미드 구조. A는 아프리카. B는 이렇게 돼 있다가 약간 종형 같다가 방추형으로 바뀌네요. 얘는 유럽. 1번 A 이거는 우리 저번 시험범위였네. A 아프리카에는 최상위 3개 도시가 없죠. 최상위 3개 도시는 런던, 뉴욕, 도쿄였습니다. 2번 B 유럽은 2020년 노년층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2020년 보면 여성이 좀 더 많네요. 그죠? 노년층 보면 약간 미묘한 차이 느껴지나요? 여성이 더 많아요. 틀렸고 대체로 노년층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남성들이 평균 수명이 좀 짧아요. 3번 A는 B보다 1970년 총 인구가 많다. 총 인구는 1970년까지는 요 뒤까지는 아직 유럽이 더 많은 것 같네요. 그죠? 유럽이 여기에 비율이 아니고 인구 수인 거 보니까 유럽이 더 인구가 많네요. 틀렸고 물론 2020년이 되면 뒤집어집니다. 4번 A는 B보다 1970년에서 2020년 인구 증가율이 높다. 원래 요만큼이었는데 요만큼의 인구가 요만큼의 인구가 더 늘어난 거죠.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안 해도 되겠죠? 패스. 이거는 좀 확대해 볼까요? 그래프의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가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찾을 수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풀리는지 보는 거예요. 우선 서울, 세종, 울산, 전남 중에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지역, 4지역 중에 가장 젊은 지역이 있어요. 이 다는 세종입니다. 다는 세종이고 라는 노령화 지수가 엄청 높으네요. 가장 시골적인 성격이 강한 서울, 울산, 전남 중에 촌락적 성격이 강한 라는 전남입니다. 선생님 서울이랑 울산은 어떻게 구분해요? 서울이랑 울산은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대신에 울산에 아무래도 공업이 제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도 조금 울산이 더 높아요. 그래서 가가 서울, 나가 울산이 됩니다. 요거까지는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수준에서는 세종이랑 전남 이런 지역들, 두드러진 지역들 위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가는 영남지방에 위치한다. 서울은 수도권이고요. 영남지방에 위치하는 경우는 울산이었죠. 울산. 그 다음 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있다. 요거 때문에 문제된 거예요. 행복도시가 있어서 유소년 부양비가 높구나. 많은 공무원들이 이주해 왔구나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다는 가보다 청장년층 인구가 많다. 세종은 서울보다 총 인구 자체가 적어요. 서울은 인구가 거의 900만이 넘는데 세종은 100만이 안 돼요. 한 5, 60만 되나? 5, 60만도 안 될 것 같은데 100만 이하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는 가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높을 수 있는데 청장년층 인구는 적습니다. 요거까지도 몰라도 됩니다. 일단 라는 나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전남은 울산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적습니다. 이것까지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는 세종이랑 전남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5번 가라 중 중위 연령은 라가 가장 높겠네요. 그죠? 라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라가 가장 높습니다. 정답은 2번. 쉬운 문제였는데 나머지 것들이 좀 어려워서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혹시 한국지리를 선택하게 되면 그때 3번, 4번 선지는 알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오, 이것도 되게 어렵네요. 어려운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처음 보는 자료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일 정답 같은 거를 이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능은 찍는 겁니다. 수능은 찍는 거예요. 가장 내가 생각하는 추론의 과정이 적절한지를 보는 게 수능 문제입니다. 우선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이 있는데 인구가 가장 많이 이동하는 지역 A, B, C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되고 나가는 A가 수도권이 됩니다. A가 수도권이 되고 그 다음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더 많이 빠져나가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호남권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나가는 인구보다 더 많고 여기도 들어오는 인구가 나가는 인구보다 더 많죠. 그런데 작은 약이긴 하지만 C에서는 들어오는 인구보다 수도권 입장에서 수도권에서 나가는 인구가 더 많아요. 그래서 C만 좀 독특하네. 수도권과의 인구 이동에서 플러스가 나타나는 지역이고 그거에 해당하는 지역이 충청권입니다. 지하철이 이제 충청권까지 뚫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외화로 충청권, 아산이라든지 뭐 그쪽 천안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죠. 충청권이고 여기는 영남권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A 수도권에는 혁신도시가 없죠. 혁신도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혁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요. 1번 틀렸고 B 영남권의 인구 규모 1위 도시는 부산이다. 그렇죠. 부산이 영남권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는 인구 2위입니다. C. 충청권은 수도권보다 도시 인구가 적고요. C. 충청권에는 광역시가 대전이 있고 영남권에는 광역시가 3개 있네요. 부산, 대구, 그 다음에 울산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틀렸고요. 2017년에서 2021년에 충청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은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이동보다 더 적네요. 그죠? 적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여기 인구 이동을 통해서 수도권 A, B, C, 영남권 B, C가 충청권인 거를 밝혀내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번 쉬운 문제네요. 이거 금방 할게요. 맑은 날에는 요걸 가동한대요. 맑은 날에는 태양광일 거고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여기 풍력 나는 풍력을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태양광 풍력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태양광 발전량은 수도권이 호남권보다 더 적네요. 태양광이 주로 많은 데가 전남, 전북이었죠. 그죠? 전남, 전북. 그 다음 나 발전량 풍력은 여름이 겨울보다 더 적습니다. 왜냐면 바람이 더 센 때는 겨울이 여름보다 바람이 세니까. 태양광은 풍력보다 발전 설비 용량이 많다. 그쵸? 요거는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 발전량이 가장 많았죠. 그 다음 나는 가보다 발전 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풍력은 바람이 돌아가면서 바람에 의해서 그 터빈이 돌아가면서 터빈이 아니지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돌아가면서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답은 5번. 8번 넘어갑니다. 그래프는 두 국가의 1차 에너지 소비량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가나는 미국, 중국 중 하나고 A, B, C는 각각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래요.
미국, 중국 중에 찾기 쉬운 데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왜냐면 2021년에 얘를 보면 엄청 많이 쓰거든. 그죠? 중국은 석탄이 자기네 국가에서 소비하는 비중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A가 석탄이 되고 자동으로 가는 중국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될까요? 미국이 되겠네요. 미국. 그 다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중국에서도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석탄 다음으로 많이 쓰는 하얀 B가 석유가 될 거고요. 나머지 C는 천연가스입니다. 1번 A는 산업혁명 시기에 주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었다. 정답은 1번. 다 바로 나왔네요. B. 석유는 냉동액화 기술이 아니라 천연가스가 냉동액화 기술이 될 거고요. A는 B보다 석탄은 석유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낮습니다.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네요. 그죠? 적다고. 그 다음 중국은 미국보다 2021년에 에너지 사용량이 미국은 중국보다 더 적네요. 중국이 에너지 소비량을 추월했습니다. 그죠? 미국을 추월했네요. 정답은 1번.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에너지 소비량 변화. 9번 넘어가겠습니다. 9번. 이거는 좀 크게 할까요? 그래프는 점점 커지네. 그래프는 가다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각각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 하나래요. 그리고 A, B는 각각 출생률 아니면 자연 증가율이래요. 가나다 A, B 이런 게 헷갈려. 어려워요. 그죠? 이거 어떻게 푸노? 우선 가는 다 높네요. 그죠? 가는 다 높고 다는 다 낮네. 가는 다 낮네. 그러면 가가 왠지 아프리카일 것 같고, 그죠? 왜냐면 출생률 아니면 자연 증가율이니까 출생률이 높은 데가 아프리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출생률이든 뭐든 자연 증가율이 제일 낮은 데가 유럽일 거고 그 가운데가 아시아입니다. 근데 보면 다 유럽을 보면 여기 0%가 있는데 B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요. B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는데 출생률이랑 자연 증가율 중에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는 건 뭐가 있을까요? 출생률은 1000명당 태어나는 사람 수인데, 그죠? 1000명당 태어나는 사람 수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겠죠. 그거는 출생률이라고 하지 않고 만약에 뭐 마이너스가 아니라 사망률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B는 출생률이 될 수 없는 거고 A가 출생률, B가 자연 증가율이 됩니다. 문제 치사하다, 그죠? 근데 요거 가지고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기억. A는 자연 증가율, B는 출생률이다. 그리고 실제로 출생률이 자연 증가율보다 높겠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돌아가실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자연 증가율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도 혹시나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 마이너스 사망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은 틀렸고 니은 가는 나보다 1970년 사망률이 높다. 1970년 사망률을 볼까요? 1970년 사망률이 안 나왔는데 여기 나왔네. 자연 증가율이 출생률 마이너스 사망률이라고 했으니까 1970년에 가의 사망률은 요만큼, 그 다음에 나의 사망률은 요만큼 보면 가가 더 사망률이 높네요. 그죠? 맞았고, 그 다음 디귿. 다는 가보다, 유럽은 아프리카보다 2000년 중위연령이 높겠네요. 정답은 3번. 유럽은 2020년 출생자 수보다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나봐요. 그래가지고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 값이야. 그죠? 답은 3번입니다. 10번 갑니다. 10번. 가는 싱할리즈족의 언어로 불교를 믿는 싱할리즈족이었네요. 위대한 섬을 뜻하고 이 나라 이름이 원래 실론이란 나라의 이름이었대요. 요거는 차 플랜테이션과 관련이 있다.
신할리스족은 독립 이후 타밀족은 힌두교, 타밀족과 오랜 내전을 겪었으나 두 민족이 모두 함께 정부를 구성한 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는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새로운 제일란트라는 뜻으로 마오리족. 이거는 저번 시험범위네. 그래서 마오리족을 공용어로 하고 있는 요거는 뉴질랜드.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건 넘어가도 되겠죠, 금방. 11번.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가 어딘지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대전이고 대전 위에 위치한 여기는 세종이었습니다. 세종 행복도시. 여기는 전남. 여기는 부산. 전국에서 전국 평균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엄청 높은 A. 여기는 행복도시 세종입니다. 행복도시란 이유가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그죠? A가 세종. A가 될 거고. 그 다음 전남이랑 부산 중에 노년 부양비가 높은 지역은 아무래도 고령화가 좀 더 많이 진행된 촌락적 성격이 강한 전남이 되겠네요. 여기가 전남. B는 부산. A, C, B. 문제 풀어볼까요? A는 호남권, A는 충청권이겠네요. 그죠? 충청권이고, 여기 전라도 일대와 그 다음에 광주까지 포함한 이 지역을 호남권이라고 하고, 경상도 일대와 부산, 울산, 대구 여기를 영남이라고 합니다. 호남, 영남.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1번 틀렸고 얘도 틀렸고. A는 B보다 총 인구가 많다. 세종은 부산보다 총 인구가 적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종은 인구가 100만이 안 돼요. 행정중심 복합도시고 광역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A는 C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세종이 전남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을 수 없죠. 요거는 유소년 부양비 분의 노년 부양비로 구하면 될 수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 네, 지수쌤이 노령화 됐다. 4번. 이건 위험한가? 방송에서는 위험한가? 네, 넘어갈게요. 4번. C는 B보다, 전남은 부산보다 총 부양비가 높다. 이건 알 수가 없네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총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 플러스 노년 부양비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되겠네요. 근데 C가 유소년 부양비도 많고 노년 부양비도 많아. 그러면 답은 4번. 전남이 부산보다 총 부양비가 높습니다. 정답은 4번. 부산은 전국 평균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낮네요. 그죠? 틀렸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A, B, C가 어딘지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12번. 그래프는 1차 에너지 원별 발전량, 가부터 다 지역의 발전량을 나타낸 거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중 하나래요. 선생님이 설명은 도별로 했는데 이번에는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을 묶어버렸네. 그 다음 A, C는 각각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 하나래요. 여기서 문제 풀 때 힌트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원자력. 원자력이 힌트가 되는 이유는 영남권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호남권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지만 충청권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A, B, C 중에 없는 게 하나가 있을 거야. 여기 A, B, C 있고 B, C 있고 A, B, C네. 여기 하나가 없네. 그러면 A가 원자력이 될 거고 자동으로 나는 충청권이 됩니다. 오, 재밌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어려운데 찍는 거야. 내가 힌트가 될 수 있는 걸 가지고 찍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B랑 C가 남았는데 석탄 아니면 천연가스래요. 근데 충청권 중에서 충청남도는 석탄 사용 비율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죠? 그러면 이 B가 석탄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C는 뭐가 돼요? 천연가스가 됩니다. 그러면 원자력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원자력 발전량이 가장 높은 가는 어디가 되냐면 영남권이 되겠네요. 왜냐면 영남권에는
부산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울산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경북의 울진과 그 다음에 경주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호남권에는 전남 영광에만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죠. 그죠? 1번 가는 충청권 아니고 나는 호남권 아닙니다. 2번 A 원자력을 냉동 액화 기술로 아닙니다. 냉동 액화 기술은 C 천연가스고요. A는 B보다 원자력은 석탄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적습니다. 그 다음 4번 B는 C보다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네요. 정답은 4번. 석탄이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 원자력이 1970년대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천연가스는 1980년대 중반입니다. 1986년에 처음 도입됐어요. C는 B보다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량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아직은 낮네요. 1등이 석유, 2등이 석탄, 3등이 천연가스입니다. 좀 어려웠죠? 좀 어려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선생님이랑 동기쌤하고 같이 공부했던 것들 그거를 최대한 연관지어서 잘 찍으세요. 잘 추론하세요. A부터 갈등으로 오른 것은 A는 스리랑카고요. B는 미얀마. C는 필리핀. D와 E는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냥 호주라고 적을게요. 호주. E는 뉴질랜드. 1번 A 소수민족인 티베트족이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거는 중국에 대한 설명이네요. 중국. 로힝야족. 로힝야족은 미얀마. 정답은 2번이고요. 로힝야족은 이슬람교였죠? 이슬람교. 그 다음에 미얀마는 불교. 여기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방글라데시. C 불교도와 힌두교도 간의 갈등으로 내전이 일어났다. 여기는 스리랑카고 불신 히은타. 그래서 싱할리스족 불싱을 하면 히은타가 와요. 히은타 힌두교 타밀족. 여기는 스리랑카였고요. 얘도 틀렸고. 이슬람교도인 모로족. 모로족은 필리핀에 있는 이슬람교도고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를 믿는 모로족과의 갈등이 이쪽에 남부의 민다나오 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5번 원주민 에버리지니는 호주였고 마오리족이 뉴질랜드였죠. 이거는 1차 집필 때 문제였습니다. 답은 2번. 시간이 오래 걸리네. 이쪽까지만 풀고 1차 시 쉬어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세 국가에 거주하는 이주자의 출신 국가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해서 고른 것은 이것도 찍어야 돼요. 이걸 다 어떻게 외우나? 어느 나라에 들어오는지, 그죠? 어느 나라랑 인접해 있고 어느 나라에 일자리가 많은지 어느 나라에 난민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A는 어디냐면 에스파냐. I'm on the next revolution. 에스파냐. 다음 B는 튀르키예. C는 사우디아라비아. 선생님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해해주세요. 모로코, 루마니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영국. 어디에서 이주해오는 걸까? 모로코가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가 모로코고, 루마니아는 유럽이고, 영국도 유럽이고, 여기도 유럽이고, 콜롬비아, 에콰도르는 남미인데, 여기는 에스파냐어를 쓰죠? 그죠? 에스파냐어를 써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나? 혹시 에스파냐인가? 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오고 있대요. 그 다음에 불가리아, 독일, 이라크에서도 많이 오네. 시리아가 어디냐면 여기 시리아거든.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튀르키예로 가겠네. 그죠? 얘는 왠지 B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다는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다는 교재에 있는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집트.
요 네 나라는 이슬람교도가 많은 국가고 인도도 힌두교가 많지만 이슬람교도 비율이 1억이 훨씬 넘었죠. 그죠? 그래서 이슬람교의 일자리가 없는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주로 이주한다고 했었네요. 그러면 정답은 A, B, C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제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로 충분히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한다. 15번 보겠습니다. 내 국가의 화석 에너지 소비 비율 변화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화석 에너지 소비 구조도 나왔네요. 보니까 다행히 러시아를 힌트로 줬어요. 러시아를 힌트로 줬고 러시아에서 많은 C가 뭐가 되냐면 천연가스가 되겠네요. 천연가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화석 에너지가 제일 많은 게 왠지 가가 중국일 것 같긴 한데 외운 친구들은 중국으로 풀 수 있겠지만 모르겠는 친구들은 여기서 보는 거죠. 그죠? A랑 B가 있는데 우리가 남은 나라가 미국, 중국, 인도인데 인도랑 중국은 공통적으로 뭐의 사용 비율이 높냐면 석탄의 사용 비율이 높았죠. 그죠? 그래서 요 하얀 게 석탄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나는 석탄이 아니고 천연가스를 많이 쓰는 천연가스를 많이 쓰는 미국이 될 거고 가는 중국, 다는 인도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인도보다 중국이 더 에너지를 많이 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중국, 미국, 인도. 그 다음 A는 그러면 하얀 게 석탄이 될 거고 B는 석유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갈 수 있겠죠? 풀어가면 됩니다. 1번 가가 어디? 중국은 A 석탄의 최대 생산국이다. 맞네요. 거의 한 47% 정도 생산했던 것 같아요. 소비는 50% 넘었던 것 같고 1번 A는 B보다 석탄은 석유보다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낮다. 계속 선지로 나오고 있죠. B는 C보다 석유는 천연가스보다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죠. 석유가 1등이니까. 그 다음 C는 A보다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죠. 석탄이 제일 많으니까. 2020년 화석에너지 소비량은 미국보다 중국이 더 많네요. 그죠? 틀렸다. 정답은 1번. 육모 문제인데 풀만하네요. 육모 문제. 육모 문제 아닌가? 7모 문제구나. 미안. 7모 문제네요. 육모 문제는 뒤에 있지. 16번 그래프는 세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원별 생산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각 수력, 조력, 태양광 중 하나임. 수력, 조력, 태양광 중 하나인데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조력입니다. 왜냐면 조력은 우리나라 경기도에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데 없는 요 회색 C가 조력이 되겠네요. C가 조력이 될 거고 그다음 풍력 나왔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수력 아니면 태양광인데 강원도랑 경기도의 팔당댐, 강원도의 춘천에 여러가지 댐들, 북한강 유역에 댐이 많다고 했었고 전남은 평야 지역이 넓게 발달하다 보니까 댐을 만들기 좋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 B금이 수력. 그리고 전남은 태양광 발전 되게 많았죠. 그죠? 전남은 태양광이니까 A는 태양광. 요것만 하면 선지는 쉬워요. 1번 A 태양광은 유량이 풍부하고 얘는 아니고 얘는 수력에 대한 설명이고 2번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다. 얘는 C 조력에 의한 거고 A는 B보다 주택에서의 태양광은 수력보다 주택에서의 발전시설 설치 비율이 높죠. 정답은 3번. 태양광은 건물에 세울 수 있지만 수력은 건물에 세우기 어렵겠죠. B는 C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늦다. 수력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상용화된 시기가 가장 이릅니다. 1900년대 초반에도 수력발전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5번 C는 A보다 조력은 태양광보다 기상조건, 날씨의 영향을 적게 받겠죠. 정답은 3번. 선생님 졸리다. 배터리도 달아가요.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아. 17번까지 하고 쉽시다. 세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다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로 옳은 것은 우선 노르웨이에 많아요. 노르웨이에 많은 가는 노르웨이 수력. 여기는 빙하 지형이 많다고 그랬죠. 그죠? 빙하 호수와 빙하 U자국
빙하물이 떨어지면 그만큼 큰 낙차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다는 영국에서의 생산 비율이 높네요. 눈이 안 좋아. 맞죠? 다는 유럽 중에서 영국의 생산 비율이 높은 걸 봐서는 여기는 풍력이겠네요. 풍력. 영국은 1년 내내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섬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력의 생산 비율이 높았고요. 그 다음 상대적으로 태양광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면 여름에 태양광하기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나가 태양광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수태풍 1번이네요. 문제 좀 어려웠죠, 그죠? 어려웠는데 조금 어려웠던 내용들 어떤 추론 과정을 통해서 자원을 찾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나머지 문제도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차 시간에 만나겠습니다.